51세 회사원, 퇴직금으로 농사 시작했다가 깨달은 노후 준비의 진실. 이 제목을 보면 왠지 남 얘기 같지 않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상을 합니다. 적당히 돈 모아서 나중엔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살면 되지 않을까? 바쁜 회사 생활에 지칠수록 그런 그림은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인간관계, 성과 압박 속에서 언젠가는 벗어나야지라는 생각이 쌓이고 그 끝에 떠오르는 게 바로 은퇴 후의 한적한 삶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상이 너무 그럴듯하기만 하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적인 준비 없이 그저 막연한 기대만으로 은퇴를 맞이하면 그 순간부터 삶은 여유가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특히 퇴직금이라는 한 번의 기회를 잘못 사용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죠. 이 글은 단순히 농사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은퇴 준비를 직업 선택이나 장소 이동으로만 생각하는 관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노후 준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일단 그만두고 생각해보자는 가장 위험한 선택.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보다 결단이 먼저 나옵니다. 이제 그만두고 나중은 나중에 생각하자.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은퇴는 선택의 시작이 아니라 선택의 폭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입니다. 특히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기회는 생각보다 제한적이고 수입은 크게 줄어듭니다. 사례 1. 김 씨 52세, 전 제조업 과장. 김 씨는 25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구조조정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약 1억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이 정도면 뭐라도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귀농을 선택했죠. 처음 12년은 괜찮았습니다. 땅 사고 시설 만들고 작물 심고 바쁘게 지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고 오히려 유지비와 생활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결국 4년 만에 자금이 바닥나고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 씨가 나중에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농사가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안 들어오는 게 무서운 거더라.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2. 하고 싶은 일과 먹고 사는 일은 다르다. 은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좋아하는 일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취미와 직업의 가장 큰 차이는 수익 구조입니다. 취미는 돈이 들어가도 괜찮지만 직업은 돈이 나와야 유지됩니다. 사례 2. 박 씨 50세, 전 영업직. 박 씨는 평소 커피를 좋아해서 퇴직 후 카페를 열었습니다. 본인만의 공간에서 음악 틀고 커피 내리며 사는 삶을 꿈꿨죠. 인테리어와 장비에 퇴직금 대부분을 투자했습니다. 초반에는 지인들이 와서 매출이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손님이 줄었습니다. 상권 분석도 운영 경험도 부족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2년 만에 폐업했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피는 좋아했는데 장사는 전혀 몰랐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업으로 만들려면 완전히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장, 경쟁, 비용, 수익 구조까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3. 노후 준비의 핵심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얼마를 모았느냐로 판단합니다. 물론 자산 규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입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은퇴 후 30년을 살아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면 아무리 큰 돈도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3. 이 씨 53세, 전 공기업 직원. 이 씨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퇴직 후 바로 큰 사업을 벌이지 않고 먼저 생활비 구조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일부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넣고 일부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크지 않았지만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월 10만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꾸준히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연금과 금융 수익이 더해지면서 기본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씨의 말입니다. 크게 벌 생각보다 끊기지 않게 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한 방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 구조, 지출 구조, 생활 방식까지 전부 다시 설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루지만 사실은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기술로 은퇴 후에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가? 지금 소비 수준을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여유가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다면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불안이 됩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1세 회사원, 퇴직금으로 농사 시작했다가 깨달은 노후 준비의 진실. 그 진실은 어쩌면 아주 단순합니다. 노후는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의 문제라는 것. 조용한 시골이든 작은 가게든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현실 위에 세워진 계획인지 아니면 막연한 기대인지 한 번쯤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니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흐름을 조금 더 밀고 나가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현실적인 노후가 되는 걸까? 막연한 조언 말고 조금 더 근거 있고 납득 가능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 인간은 생각보다 오래 살고 오래 일하기 어렵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쓸 만큼만 있으면 되겠지.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이 가정은 꽤 위험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인간의 노동 능력은 수명만큼 길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근력과 인지 처리 속도는 30대 후반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 사코페니아, 회복 속도 저하, 집중력 유지 시간 감소, 이런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즉, 돈이 필요한 기간은 길어지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열심히 하면 되지가 아니라 덜 일해도 유지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접근해야 합니다. 5. 자산보다 중요한 건 사실 시스템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얼마 모았냐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개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산 쌓아놓은 돈, 현금 흐름 계속 들어오는 돈. 문제는 인간이 불확실한 미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지금 가진 돈에는 안심하지만 앞으로 계속 써야 할 돈은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한 번에 투자하거나 사업에 넣는 선택을 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매우 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의 초기 5년 생존율은 절반 이하, 신규 창업의 상당수는 예상보다 낮은 수익, 초기 투자금 회수까지 긴 시간 필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안정적인 전략은 단순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보다 끊기지 않게 들어오게 만든다. 예를 들면 소액이라도 지속적인 온라인 수익, 분산된 금융 수익, 파트타임 또는 경량 노동. 이런 구조를 여러 개 조합하는 방식이 훨씬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실제로 리스크 분산 이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도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하나에 올인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작은 흐름을 만드는 것이 변동성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6. 환경을 바꾸면 해결된다는 착각. 귀농, 창업, 이민 이런 선택에는 공통된 심리가 있습니다. 지금 힘든 건 환경 때문이야.
환경을 바꾸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부 귀인 오류라고 설명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입니다. 물론 환경이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능력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영업이 힘들었던 사람이 준비 없이 자영업을 하면 고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도시 생활이 힘들어서 시골로 가면 물리적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지만 경제적 스트레스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문제의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어디로 갈까 보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7. 그래서 현실적인 전략은 이것이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꽤 명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노후 준비는 감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다음과 같은 방향이 됩니다. 1. 지출을 먼저 낮춘다.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확실한 전략입니다. 고정비 주거, 보험, 차량 등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생존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작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여러 개 만든다. 하나의 큰 수입보다 월 50만 원짜리 3개가 더 안정적입니다. 3.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 체력 의존도가 낮고 경험이 쌓일수록 유리한 일, 글쓰기, 교육, 컨설팅, 온라인 기반 업무 등 4. 큰 결정을 늦추고 작은 실험을 먼저 한다. 퇴직 후 바로 올인하지 말고 퇴직 전부터 작은 규모로 테스트해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무리로 다시 한번 짚고 가야 할 것.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와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선택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변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한 설계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더 희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는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하면 노후는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통제 가능한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